이번 시간에는 공부와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진로는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58쪽 보시면 김득신 선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특이한 게 김득신 아버지 이름이 김치래요, 김치. 네, 김치야.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릴 때 비록 재주가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IQ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그 세계에서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좀 머리가 안 좋았어. 나는 지금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돼 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부단히 노력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찾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어요. 다만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일자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규직이 될지 비정규직이 될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인간의 삶에서 일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기울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요,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되기도 해요. 그쵸? 일을 하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돈 벌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돈 벌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돈 버는 것만 충족이 되고 나머지 목적들이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보람, 성취감, 자아실현, 사회참여 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면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일하기. 그래서 일의 윤리의 등장.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뭐 그런 거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개처럼 벌면 안 돼. 돈을 벌 때는 인간답게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답게 돈을 버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일할 때 생산성과 효율성 외에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도둑질 하는 거, 사기치는 거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윤리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을 하나 차렸다. 그러면 알바를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바에게 뭔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급여도 챙겨줘야 되고 휴가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는 쉬게 해줘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줘야지 내가 나 돈 많이 벌고 나 편의점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그 알바를 착취하고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한다면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바람직한 자세로 일해야 될 거고요. 얼마나 어느 강도로 일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청소년과 일 해서 청소년들에게는요, 공부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못해요. 근데 고등학생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숙사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뭔가 집에서
등하교를 하고 주말에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닌다면 뭐 저녁 때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알바가 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공부예요, 공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이 굳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고 뭐 토론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문학으로의 접근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 여행,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등등도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나 여기에서 설명한 다양한 활동들이 당장 여러분에게 경제적 대가나 물질적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경제적인 결과물, 물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나 자신의 바람직한 그런 방향을 잡아가고 그런 진로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요? 공부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자연에 대해 알을 넓혀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아 완성하는 활동을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해서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공부의 형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거나 스스로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고 다른 사람과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활동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활동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공부만을 생각하는 현실에서는 공부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익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통해 사람의 가치의 규범을 익히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언급한 이유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부라는 것은요. 공부하는 것을 즐겨야 하고요. 열린 자세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이 언제든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떤 책, 어떤 사람,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겠다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면서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진로라는 것은요, 여기 뭐 진로라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참진 이슬로에서 참이슬이라는 소주 만드는 회사.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해서 뭔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경험의 과정을 진로라고 하고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걸 우리는 진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진로는 직업이라는 단어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러한 진로에 있어서 특정 일자리를 얻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직업이라고 하고요. 진로는 더 넓은 의미, 직업보다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의 의미가 여기 나오네요.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이고 생계유지, 자아실현, 인격 완성, 사회 참여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의 중요성입니다. 중학생 시기에는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첫 단계입니다. 어떤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신의 특기나 흥미와 무관한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어떠한 진로가 맞겠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 검사, 진로 검사 이런 것들, 능력 검사, 각종 능력 검사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만을 기준으로 진로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요,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좋다더라, 뭐 연고대가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전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학과에 점수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 아닐지라도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그런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진로 진학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희망에 이끌리면 안 되겠죠. 엄마 아빠가 너 의사 돼, 너 교사 돼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학과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워크넷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인 가치관을 중시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가치를 뜻하는 거겠죠. 봉사정신, 자아실현, 보람과 긍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진로 진학을 통해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슬프게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대부분의 진로 분야에서 영어 수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어 수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능력을 키우는데 우선 집중을 하셔야 되고, 물론 국어는 제 모든 거의 밑바탕이니까요. 그래서 국영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진로군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예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튼실한 체력을 갖춰야 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해야겠죠. 운동, 아침 운동, 그 다음에 낮에 열심히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고도의 집중력,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끈기, 인내력. 그러면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자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뛰어난 도예가가 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도자기인가에 대해서 어떤 미적 감각. 그래서